연주쌤의 거꾸로 기술 과정, 적정 기술과 지속 가능한 발전 편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적정 기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공부하게 될 거고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과 실천을 해볼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정 기술의 의미부터 좀 살펴볼까요? 자,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좀 좁은 의미로 얘기를 하자면 좀 낙후된 나라들 있죠. 좀 후진국의 나라들, 개발도상국의 나라들의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그러니까 좀 낙후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을 전달하는 걸 적정 기술이라고 하고요. 넓은 의미로도 좀 볼게요. 넓은 의미의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꼭 그런 나라들에만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의 환경을 좀 생각하고 환경을 좀 보존하고 환경 파괴가 많이 됐으니까 또 우리의 삶을 좀 더욱 편리하게 하고 자, 인류의 삶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는 미래의 기술을 적정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좁은 의미도 있고요. 넓은 의미로도 사용하는데 오늘날은 좀 더 넓은 의미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적정 기술의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조건. 먼저 사용 방법이 간단해야 합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좀 기술이 좀 낙후하고 기술이 좀 없고 어려운 나라들한테 전달하는 건데 복잡한 물건을 그 나라에 전달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외국어로 써져 있는 사용 설명서를 잘 읽지도 못하는데 그걸 설명해 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있으나 마나겠죠. 그래서 사용 방법은 간단하고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비용은 적게 드는 게 가장 좋겠죠. 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인데 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든다거나 그런 재료들을 가져오는데 돈이 많이 든다면 문제가 될 거니까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해야 되고요. 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돈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은 엄연히 따지면 적정 기술을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뭐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이거를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그걸로부터 뭐 경제적인 이득이나 또 편리함에 대한 이득, 그러니까 혜택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환경도 보존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좀 편리하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 환경을 파괴하지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는 게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그 낙후되고 어려운 나라에서 사용할 기술이라면 그 지역의 기술로 제작 유지가 가능한 거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많이 적정 기술이라는 이름 하에 이렇게 선진국 나라들에서 이렇게 후진국이나 이런 개발도상국 나라에다가 원조를 많이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좋은 기술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떤 좋은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을 줬는데 그 문화, 그 지역의 문화나 그 지역이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것들은 주나 마나 그냥 쓰레기로 사용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기술, 또 그 지역에서 나는 재료 이런 것들로 쉽게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적정 기술이 그 지역을 살리는 일이면서 전체 인류 전체를 좀 편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는 기술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미래 세대에 필요한 것들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에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발전.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도 좋지만 앞으로 다음 세대가 사용할 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환경을 오염시킨다거나 자원을 다 써버리는 자원 고갈을 일으킨다거나 생태계 파괴 등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또 뭐 개인 정보를 막 다 유출해버린다거나 생명을 좀 경시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일으키지 않으면서 현재나 미래에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발전을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느냐면 먼저 사회적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해요. 이거 뭐냐면 기술 제품이 언제 어디서나 사회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이 기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속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영향을 미치는지 계속 고려하면서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편리했는데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기술은 발전시키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 기술이 유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건지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사회적 지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미래에는 경제적으로 다 자원을 다 써버린다거나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거나 이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미래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현재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런 발전, 그런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든지 소비하는 사람이든지 그거를 계속적으로 경제적으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현재도 도움이 되고 현재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미래의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지속성을 가졌냐 이걸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환경적 지속성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 지금 현재의 삶을 위해서 뭔가를 다 자원을 써버린다거나 환경을 파괴해버린다거나 하는 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 플라스틱 문제도 마찬가지요. 과거에 그걸 만들었을 플라스틱 제품 뭔가 만들었을 때는 이게 너무 편리하고 쉽게 만들어낼 수 있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미래에 와가지고 환경 지금 현재 그때 당시의 미래죠. 우리가 지금 현재는 그런 무분별한 개발이 결국 우리 환경을 파괴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품을 개발할 때부터 이거를 사용할 때까지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될 수 있으면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자원을 고갈하지 않는 방식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환경적 지속성도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과 실천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소비하는 방식에서도 이거를 좀 실천할 수 있겠죠. 포장지가 너무 과대하게 되어 있는 제품이라든지 일회용품을 잘 구입하지 않는 거. 그러면 당연히 기업체도 그런 제품을 만들지 않겠죠. 그러면 결국 우리의 소비가 결국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풍요롭게 할 수 있겠죠. 파괴를 시키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너무 낭비하는 물건을 너무 사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물건을 사고 그 택배가 오고 그걸 포장하는 포장재가 결국은 쓰레기로 버려지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환경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좀 경제적인 손실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나한테 꼭 필요한 물건일 때 살 수 있는 그런 소비 방식을 갖는 것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것에서도 우리가 좀 노력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1학기 때 우리 가정 시간에 좀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친환경 먹을거리를 선택하는 거, 또 우리 지역의 먹을거리를 사용한다면 실제로 환경도 생각하지만 우리의 건강도 유지할 수 있고요. 또 우리 가까운 지역, 우리 지역에 생산된 먹을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건강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발전, 경제적인 부분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할 수 있고요. 또 자원과 에너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노력은 쓰레기를 최소한을 줄이고요. 또 분리 배출을 잘 하는 방법. 여러분들의 국어시간 지금 기후위기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보고 있어요. 자, 그런 것도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에너지로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을 좀 절약하는 생활. 전기 사용이라든지 또 뭐 다양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쓰고 할 때 실제로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고갈되고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생각하면서 조금 우리가 좀 전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것도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개인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자. 자, 이런 걸 노력해 보면 우리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연합인 유엔에서 2015년부터 2030년까지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 범지구적으로 경제 성장, 사회 발전, 환경 보존 등과 관련해 가지고 17가지의 목표를 정해 놨어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자. 자, 어떤 거 있는지 이 정도는 좀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좀 제시를 해봤어요. 자, 빈곤한 빈곤층이나 사회 안전망을 좀 강화하자. 이런 게 있고요. 또 식량의 안전, 지속 가능한 식량, 또 식량을 위한 농업이 발전해야 되니까 농업을 강화하자. 그 다음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건강을 좀 생각하자. 우리 지금 그 코로나 같은 질병 때문에 그 전 세계가 지금 흔들리잖아요. 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교육도 중요하다.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모두가 평등하게 교육할 수 있는 것들을 노력하자. 그 다음에 성평등을 보장하자. 자, 그 다음에 물. 자, 우리나라 지금 물은 쉽게 이렇게 구하고 쉽게 사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 아마 여러분 해외에 코로나 전에 해외여행 같은 데 가면 물도 사 먹고 물도 좀 쉽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깨끗하게 우리 건강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자. 그 다음에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적인 소비 생산이 필요하다. 친환경적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뭐 전기, 수소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성장을 전세적으로 하자. 그 다음에 산업을 성장시키고 혁신적으로 활성화시켜가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시설들을 구축해서 발전을 시키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의 불평등은 다 없애버리자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나 주거지 조성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환경이나 사회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게 하자. 그 다음에 아까 쌤이 우리 소비 방식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하자. 그 다음에 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발전을 시키자. 그 다음에 바다가 지금 위험하다. 바다 생태계도 우리 일본에서 또 방사 폐기물 발전소에서 원자력 발전소 나오는 폐기물들을 방출하는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허가하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 해양 생태계가 문제가 되겠죠. 자, 해양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 다음에 육상에서도 생태계를 보존하는 지금 숲이 없어지고 화재로 인해서 산들이 많이 불타고 그러니까 동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고 이런 것도 좀 보존하자. 그 다음에 평화나 정의, 포용, 그러니까 차별, 폭력, 테러 이런 것들 좀 없애자. 그 다음에 지구촌 전체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17가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를 세워놨어요. 자, 그럼 우리 이 세계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이렇게 적정 기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 적정 기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제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활동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